최근에 전공의 분들 가운데서 그 행정처분 이후에 미국 의사 면허 자격을 취득하려고 한다는 등의 내용이 있는데 혹시 이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제 미국 의사가 되기 위한 뭐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제가 좀 소상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 의대 졸업생이 미국에서 이제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1차, 2차, 3차 시험을 통과하고 레지던트 수련을 받아야 되는 이것이 필수 조건이고요. 이제 비자가 있어야 되고요. 즉 이제 한국의 의사가 그 미국의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보건복지부의 추천서를 받아가야 되는 절차가 있는 것이고요. 현재 복지부 내부 규정을 보면 행정처분 대상자는 제외토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미국의 의사가 되기 위한 길이 막힐 수가 있습니다. 그 최근에 전공의 분들 가운데서 그 행정처분 이후에 미국 의사 면허 자격을 취득하려고 한다는 등의 내용이 있는데 혹시 이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그 비대위원장님, 그 방재승 교수님이죠. 하고는 저희가 이제 뭐 그 접촉을 좀 계속 이어는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어제 이제 만남을 제안을 드렸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후에 이제 회신을 주시기로 한 사안이고, 현재 이제 그 교수들의 동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을 좀 나눴단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더 상세한 말씀을 좀 드리기가 어렵다는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이제 미국 의사가 되기 위한 뭐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 전에도 한번 좀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한번 제가 좀 소상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 의대 졸업생이 미국에서 이제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미국의 의사 시험 이제 3차까지 있습니다. 1차, 2차, 3차 시험을 통과하고 레지던트 수련을 받아야 되는 이제 이것이 필수 조건이고요. 근데 미국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한국 의대생이 그 의대 졸업생이 레지던트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비자가 있어야 되고요. 그 비자는 이제 J1 비자인데 미국의 그러니까 외국인 의료 졸업생 교육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발급하는 그 후원으로 발급하는 비자가 되겠습니다. 이 비자를 발급하게 되는데 이 위원회에서는 후원의 조건으로 신청자의 그 자국 보건 당국의 추천서를 요구합니다. 즉 한국의 의사가 그 미국의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보건복지부의 추천서를 받아가야 되는 절차가 있는 것이고요. 현재 복지부 내부 규정을 보면 해외 수련 추천서 발급 지침에 행정처분 대상자는 제외토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전공의들이 만약에 현지 그 근무지 이탈을 통해서 처분을 받게 되면 이제 이력에 이게 남아가지고 추천서를 발급하는 것에 그 제외 조건이 되기 때문에 추천서 발급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미국의 의사가 되기 위한 길이 막힐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25일 교수 사직과 진료 축소가 현실화하기 전에 정부와 대화가 예정되어 있는 의료계 단체가 있는지 있다면 어느 단체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들 지금 여러 경로로 대화를 이어가고 있고 접촉을 시도를 하고 있고요. 지금 구체적으로 어느 단체와 언제 만나기로 했다라는 것은 상대방 측과 공개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제가 이제 공개적으로도 교수님들을 대표하는 두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비대위하고 전교협이 있는데 그 전교협에 대해서도 조건 없고 또 시간과 장소 구애 없이 만나자는 요청을 드렸기 때문에 뭐 응답이 있게 되면 저희 즉시 만남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25일부터 주 52시간 이내로 진료와 수술을 축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외래 진료도 축소되는데 환자 피해가 얼마나 더 커질 거라고 예상하시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대책 말씀 부탁하셨고요. 이와 함께 교수들에 대해서 진료유지 명령을 내릴 가능성도 있는지 같이 질문 주셨습니다. 교수님들이 진료 현장을 떠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진료 유지 명령은 이 경우는 뭐 해당 사항이 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없고 이거는 진료 현장을 떠난다기보다는 지금 근무하시는 아마 이제 전공의들이 빠지고 이러니까 근로 시간이 아마 많이 늘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상당한 교수님들이 또 소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리적으로도 좀 버티기 어렵다 이런 호소들이
있고 지금 그렇게 하면서 이제 주 52시간을 좀 정해서 아마 준법 투쟁의 형태로 이제 이렇게 하시는 얘기가 나오시는 것 같은데요. 법을 지키면서 한다는 거에 대해서 정부로서 이거를 법을 지키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현장에서는 많은 의료 수요가 지금 대기 수요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각급 기관별로 좀 현명하게 그러니까 교수님들 소진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소진이 있어갖고는 또 버티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개별적인 휴식도 좀 취해가면서 근무를 하시는 게 맞겠고요. 그러나 이제 또 현장에 많은 또 의료 대기 수요가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이면은 지금 전공의들에게 많이 의존했던 상급 종합병원들의 진료 기능을 중증과 응급 위주로 좀 재편을 하고 나머지 중등증 이하의 외래 진료 등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다른 종합병원이나 2차급 병원에서 그 소화를 해내도록 계속 지금 진료 체계를 그렇게 방향을 끌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와중에도 여전히 상급병원에 외래 등이 이루어지다 보니 교수들 지금 소진이 상당히 좀 심한데요. 요거는 이제 각급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캐파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좀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도 그런데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 대책을 지금도 뭐 총력을 다해서 하고 있고 필요한 대책이 앞으로 더 있다 그러면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증이나 응급 수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들이 그거를 줄이겠다 이런 선언은 아니시고 외래 진료를 줄이시겠다고 한 부분이 있어서 그 외래 진료는 상당 부분 또 다른 종합병원이나 또 2차 병원급에서 수용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병원 간, 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좀 강화해서 좀 그런 수요들이 잘 흡수될 수 있도록 정부로서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관님께서 오늘 아침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셔서 교수들이 집단 사직하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단계적인 대책을 준비하고 있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이 있을지 남은 가용 자원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 저희들 최악의 상황도 대비한 계획을 마련해 있습니다. 예, 근데 저는요 그거를 국민들께 지금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좀 그런 일들이 저는 좀 상상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그 현장을 이탈하지 않으시고 지금의 자리에서 그러나 또 소진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소진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제대로 업무를 좀 수행하실 수 있도록 정부가 좀 적극 지원하고요. 또 대화와 설득 노력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책이 무엇이냐라는 설명보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노력을 저희가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그런 걸로 답변을 좀 가름하겠습니다.